안녕하세요. DJ 헤라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네 주제를 알라는 말이 있죠. 뭣도 아닌 사람이 뭐라도 되는 것 마냥 설치고 다닐 때 그런 이야기를 하곤 하잖아요. 제 주변에 딱 그런 인물이 한 명 있었어요. 다행히 지금은 깔끔하게 정리가 됐지만 그 사람으로 인해서 한동안 정말 피곤한 시간들을 보냈어야 했는데요. 지금은 아주 속 시원하게 정리된 터라 그 이야기를 좀 해드려 볼게요. 저한테는 결혼할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그 예비 남편은 되게 좋은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착하기도 했지만 저희 부모님께 정말 너무나 잘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희 부모님께 잘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정말 많이 받았었는데요. 이 사람과는 2년 동안 연애를 했었는데 그 사이에 저한테 조금 힘든 일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빠가 아프시다는 거였죠. 건강하시던 아빠가 갑자기 위암 판정을 받게 되면서 병원 치료를 받으셔야 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도 저희 아빠는 엄마랑 일찍 결혼하셔서 저를 낳으셨기 때문에 꽤나 젊으신 편이었어요. 그래서 위암으로 아프셔서 돌아가시기엔 너무 젊은 나이고 아까운 나이인지라 저희 가족 모두가 충격을 받고 말았죠. 특히나 저는 아빠랑 더 각별하게 지내는 딸이었기 때문에 아빠의 위암 소식이 더더욱 청천벽력 같은 소식으로 들려왔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잘 버티고 넘어갈 수 있었는데요. 심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었던 제가 잘 버틸 수 있었던 것엔 다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제 남자친구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남자친구를 만난 지 5개월 정도 됐을 때였는데 저희 아빠 소식을 알게 된 남자친구가 아빠가 치료에 매진하고 있을 때 저희 식당에 와서 일을 많이 도와주었어요. 사실 그나마 다행인 게 저희 아빠는 위암을 상당히 빨리 알게 된 케이스라 치료만 잘 받으면 완치를 할 수 있는 수준이셨어요. 그래서 원래 운영하시던 식당까지도 다 뒤로 하고서 엄마한테 맡기시곤 치료에 매진을 하셨죠. 근데 그때 남자친구가 그 식당에 와서 서빙도 해주고 설거지까지 해주면서 정말 많이 도와주었던 거였어요. 식당에 갈 때마다 저희 엄마도 오지 말라고 하는데도 계속해서 방문하는 남자친구로 인해서 미안해하면서도 얼마나 많이 고마워하셨었는지 몰라요. 더 고마운 일도 있었는데요. 남자친구는 식당 일을 도와주면서도 틈틈이 저희 아빠 병문안을 많이 가져왔다는 거였습니다. 엄마가 최대한 가 있으려고 했지만 엄마도 식당 일 때문에 바빠서 아빠 옆을 비우게 되면 그때마다 남자친구가 가서 힘이 많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두 분 다 남자친구를 많이 예뻐했어요. 자네도 바쁜데 왜 이렇게 찾아와? 오지 말라고 하는데도 계속 오네. 이러면 내가 너무 미안하지 않겠는가? 가뜩이나 회사 다니느라 바쁜 사람들 연애할 시간도 부족할 텐데 허구날 여기까지 오게 하니. 헤이, 아버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이것도 데이트인데요. 데이트가 뭐 별거 있나요? 그냥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재밌는 거죠. 거기다가 저희 요즘 연애 초반이라서 그냥 얼굴만 보고 있어도 좋아요. 저희 둘이 아버님 간호한다고 이렇게 붙어 있으면서 서로 얼굴 보면서 얼마나 행복해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버님은 저희 알콩달콩한 모습 더 오래 보고 싶으시면 얼른 나으세요. 어이구, 그래. 우리 딸이 남자친구 하나는 든든한 놈으로 아주 잘 뒀구만. 내 얼른 나와서 자네랑 꼭 술 한잔하고 싶네. 내가 다 나으면 근사한 술 사줄 테니 조금만 기다리게나. 예, 저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저는 이 두 사람의 모습을 옆에서 보는 것만으로도
뿌듯하고 든든했어요. 아빠도 엄마도 제 남자친구를 마음에 들어하고 서로 잘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 이 남자친구와의 결혼을 생각하게 됐죠. 남자친구에게 고마운 마음도 있었고 상대방이 저한테 잘하는 만큼 저도 잘하고 싶었기 때문에 저도 남자친구의 부모님과 왕래를 하며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자주 뵙지는 못했었지만 그래도 몇 번 겪으면서 좀 특이하다는 생각을 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바로 예비 시모였죠. 이 예비 시모는 많이 특이한 사람이었어요. 다른 것도 아니라 성격 면에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나이에 맞지 않게 좀 소녀 기질이 너무 다분한 데다 눈치코치가 너무너무 없는 사람이었죠. 특히나 이 예비 시모는 사치벽이 좀 심한 사람이었는데 그걸 남자친구도 많이 힘들어했었어요. 한 번은 남자친구가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 용돈 대신에 카드를 하나 만들어드렸는데 그걸 너무 사치 부리듯 써대니 아예 막아버린 적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사치가 너무 심한지라 예비 시부도 본인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돈을 다 맡기지 못하고 간단한 생활비만 주면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근데 그때는 결혼 전이고 결혼 이야기도 하기 전에 있었던 일인지라 저와는 별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쓰고 있진 않았어요. 무엇보다 결혼을 하게 되더라도 남자친구나 예비시부가 이미 예비시모의 사치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 삼을 거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죠. 하지만 그건 저의 너무나 큰 착각이었고 시간이 지난 뒤에 아주 결정적인 사건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한 1년 반 정도 연애를 하면서 그때까지도 저희 둘이서만 결혼 이야기를 하면서 연애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양가 부모님 쪽에서도 결혼 얘기를 슬슬 꺼내시게 되면서 양가 부모님께 정식으로 결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게 됐고 그때부터 진지한 이야기가 오고 가며 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한 번은 남자친구가 저희 부모님께 비싼 선물을 해준 적이 있었어요. 저희 부모님 결혼 기념일이라고 남자친구가 서프라이즈 멋진 선물을 준비했더라고요. 다행히 저희 부모님 두 분 다 너무 좋아하셨고 그걸 보면서 받기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저도 예비 시부모님 결혼 기념일에 맞춰서 선물을 해드리기로 했죠. 당시에 생각을 하고 있다가 결혼 기념일에 맞춰서 예비 시모를 모시고 백화점에 갔어요. 저희 부모님 때도 남자친구가 저희 부모님을 모시고 가서는 마음에 드는 거 고르라며 해주었기 때문에 저도 똑같이 해드리고 싶어 모시고 갔죠. 근데 그때 저는 제 수준에서 적당한 것으로 사드리고 또 남자친구가 저희 부모님께 사준 금액과 비슷한 것으로 사드릴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예비 시모가 생각지도 못한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예, 아유, 거기는 볼 것도 없는데 왜 자꾸 이상한 쪽으로 가자고 하니? 나는 뒤에 영 많이 붙을수록 좋아해. 백화점까지 와서 내가 내 돈 주고도 살 수 있는 거 사고 싶겠어? 다른 쪽으로 가보자. 굿땡, 샷땡. 나는 그런 거 좋아해. 내가 얼마나 안목이 좋은데.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어이가 없었습니다. 발길을 옮기기만 하면 몇백이 넘어가는 브랜드 이름을 대면서 움직이는 걸 보면서 이분이 살짝 제정신이신가 했어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생각했던 브랜드 쪽으로 모시고 가려는데 아예 대놓고 말을 하길래 크게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아직 저희 부모님한테도 못 사드린 걸 사달라는 걸 보면서 예비 시모가 좀 서운하게 생각하겠다 싶었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다 싶어 딱 잘라 말했죠. 어머님, 그건 나중에 사드릴게요. 지금은 제가 그만큼 사드릴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서요. 저도 안목 좋은 편이에요.
어머님 좋아하시는 굿땡, 샷땡까진 아니어도 고급스러운 브랜드 알아놓고 왔으니까 이번엔 거기서 사드리고 나중에 제가 더 좋은 거 사드릴게요. 어머, 싫어, 얘. 이왕 온 김에 나 비싸고 좋은 것 좀 사줘라. 우리 아들이 전에 나한테 줬던 카드도 다 잘라놔서 그 뒤로는 이런 명품 브랜드 사보지도 못했었단 말이야. 너는 여기까지 데리고 왔으면서 그만큼 쓸 생각도 안 하고 데리고 온 거니? 어머님, 아직 저 사회생활하는 사람인데 그 정도 사드리는 것 좀 무리지 않을까요? 그때도 어머님이 아들 주머니 생각 안 하시고 무턱대고 쓰시니까 잘라버렸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엔 제가 미리 봐놓은 브랜드에서 한번 골라보세요. 거기선 얼마든지 사드릴 테니까요. 예, 너 대학병원에서 간호사 하면서 돈 잘 버는 거 나 다 알고 있다. 뻔한 사실을 다 알고 있는 사람한테 애가 왜 이렇게 짜게 굴어? 그렇게 쪼잔하게 인생 살지 마, 얘. 좋은 말로 타일러도 예비시모는 눈치 없이 자꾸만 졸라댔어요. 이대로 해서는 끝도 없이 졸라댈 것 같아 저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딱 잘라 말했습니다. 어머님, 쪼잔해서 죄송한데요. 그래도 아직 제가 그 정도는 못 사드릴 것 같은데요. 그 비싸고 좋은 거 어머님 아들한테 사달라고 하세요. 어머님도 참 너무하시네요. 제가 여기까지 모시고 왔으면 아직 직장 다니는 젊은 예비 며느리 주머니 사정 생각해서 눈치껏 골라주셔야지. 어떻게 가지고 싶으신 거 그렇게 끝까지 우기시나요? 죄송합니다만 정 그 브랜드 가고 싶으시면 오늘은 그냥 구경만 하셨다가 나중에 아들한테 사달라고 하세요. 제가 구경차 가는 샷땡 굿땡 매장은 얼마든지 같이 돌아봐 드릴 테니까요. 대신 선물은 제가 다시 골라서 사다 드릴게요. 뭐라고? 싫다. 나 그럼 안 살란다. 그딴 싸구려 사준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와? 급 떨어져서 싫어. 내가 내 친구들한테 예비 며느리가 명품 사준다고 백화점까지 불렀다고 얼마나 자랑을 했는데 너는 고작 몇십만 원짜리 선물 가지고 끝내려고 해? 어쩜 그렇게 쪼잔하고 생각이 없니? 나 그냥 안 살란다. 그러세요, 그럼. 어머님이 싫다고 하시니 저도 별 수 없네요. 애초에 저는 명품 사드린다는 말도 한 적 없고 그냥 간단한 선물 사드릴 테니 바람도 쐴 겸 백화점 다녀오자고 한 것밖엔 없었어요. 그걸 부풀려서 자랑까지 하신 건 어머님이시니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네요. 무례해도 너무 무례한 예비시모를 보면서 저는 도저히 선물을 사줄 수가 없었어요. 예비시모도 명품이 아니면 싫다고 하길래 저희는 백화점만 갔다가 그대로 기분만 상해서 돌아왔죠. 돌아오는 길에도 얼마나 투덜거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것들 싹 다 무시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갔다 와서는 그래도 저는 받은 게 있어서 아예 무시할 순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 예비시모 빼고 따로 가서는 아버님 것만 좋은 것으로 사다 드리고 예비시모 건 적당한 것으로 그냥 사다 줬죠. 솔직히 이것도 사주기 싫었는데 남자친구를 생각해서 사다 준 거였습니다. 근데 이때도 남자친구 통해서 제 선물 전해받고는 이런 전화를 했지 뭐예요. 예, 너는 내가 됐다고 하는데도 이런 걸 보내니? 요즘 내 친구들 사이에서 이 브랜드 유행 다 지나서 쓰지도 않어. 안목이 왜 그 모양인지. 내가 네 성의를 봐서 쓰겠다만 앞으로는 안목 좀 길러라. 어머님, 마음에 안 드시면 그냥 보내셔도 돼요. 기껏 생각해서 요즘 중년 어머님들 사이에서 제일 잘 나간다는 거 사다 드린 건데 싫으시면 그냥 저희 엄마 갖다 드릴게요. 저희 엄마랑 같이 가서 골랐는데 저희 엄만 너무 예쁘다면서 갖고 싶어 하셨거든요. 근데 딸내미 주머니 사정 생각해 주신다고 그냥 어머님만 사다 드리라고 하신 게 마음에 걸렸었는데 싫으시면 도로 보내주세요. 저는 너무 얄밉게 얘기하는 예비시모를 보면서 앞으로는 다신 이런 선물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 사실은 이야기였지만 일부러 더 세게 말씀드렸죠. 아니, 누가 그렇다고 안 쓰겠대. 하여간에 너는 성격까지 급하구나. 쓸 거야. 다 쓸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나도 뭐 선물 준 건데 안 들고 다니는 그런 경우 없는 사람은 아니야. 그리고 다른 사람 선물했던 거 니네 어머님께 도로 드리는 것도 그것도 예의가 아니잖니? 그러니 너네 어머니는 알아서 또 하나 사다 드려라. 나는 준 거 그냥 쓰고 다닐 테니. 이만 끊는다. 예비 시모는 제 말에 받았던 선물까지 도로 뺏길까봐 얼른 말하고서는 끊던 거 있죠. 어찌나 얄밉고 기분이 안 좋던지. 그다음부턴 좋은 선물 안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뒤로는 미운 짓을 더하기 시작하는데 진짜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한마디도 안 지고 따박따박 제 할 말을 하니까 기분이 나빴는지 그 다음부턴 괜히 저한테 틱틱거리고 삐친 사람처럼 행동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근데 어디 그것도 제가 다 당할 사람은 아니잖아요. 한 번씩 저한테 막 대할 때마다 저도 지지 않고 맞대응을 해줬더니 엄청 약이 올랐는지 한 번은 저를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은근슬쩍 골탕 먹이더라고요. 그날은 남자친구가 저랑 예비시모를 불러선 밥을 사주겠다고 해서 나간 날이었어요. 남자친구도 저희 엄마랑 저랑 셋이서 자주 밥을 먹었었기 때문에 저도 그날 불렀을 때 별소리 없이 나갔죠. 근데 나갔다가 진짜 크게 후회해야 했습니다. 한참 밥을 먹고 있을 때 남자친구가 화장실을 다녀오겠다며 잠깐 자리를 비우는 시간이 생겼어요. 근데 그때를 놓치지 않고 예비시모가 하이에나처럼 달려드는 거 아니겠어요? 예, 내가 들어보니까 그놈의 의사들이 그렇게 성격이 고약하다면서 아주 간호사들 잡기를 쥐 잡듯이 한다고 그러더라. 너한테도 그러니? 하긴 근데 간호사가 무슨 힘이 있겠니? 그냥 의사들이 말한 대로 다 해야지. 그냥 까라면 까야 하는 게 간호사 아니겠어? 한마디로 말해 시다발이잖아, 시다발이. 의사 시다발이. 시다발이 주제 까라면 까야 하는 거지. 네? 시다발이요? 그래, 시다발이. 내가 뭐 틀린 말 한 거니? 맞잖아. 근데 너는 내가 봤을 때 의사들한테 특히나 더 욕먹게 생겼다. 너는 나한테도 한마디도 안 지고 따박따박 대들면서 할 말 다 하는데 의사들한테는 오죽하겠어? 어른 어려운 줄 모르고 대하는 너 같은 애들은 직장에서도 뻔하지. 예비시모는 너무나 얼토당토하는 말로 절 공격했어요. 그 말을 듣는데 정말 너무 화가 나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날도 저는 당당하게 말을 했습니다. 어머님, 말씀이 너무 지나치신데요? 어머님 보시기에 제가 그렇게 경우 없이 행동한 것처럼 느껴지실 수 있는데 저 어디 가서 함부로 그렇게 제 할 말 따박따박 다 하면서 사는 사람은 아니라서요. 상대 봐가면서 해요, 저도. 어머님은 워낙에 제가 아랫사람이라고 너무 무시하시고 어머님 하고 싶으신 대로 눈치 없이 다 하시니까 저도 참다가 못 참고 말씀드린 것뿐이었어요. 뭐야? 너 지금 나한테 하는 소리들이냐, 그거 다? 그럼 제가 지금 누구한테 말씀드리는 거겠어요. 어머님이 먼저 저한테 말씀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드리는 건데. 그리고요, 어머님. 요즘 시대에 너무 위험한 발언을 하시네요. 간호사가 어떻게 의사 시다발이에요. 엄연히 일하는 포지션이 다른 회사 동료일 뿐이죠. 그리고 어느 직장이나 성격 고약한 사람들은 다 있는 법 아닌가요? 의사라고 다 성격 고약한 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 밑에서도 저 직장 생활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무식하단 소리 들으세요. 요즘 그런 말이 얼마나 위험한 발언인데 아무렇지도 않게 하시고 저 말고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 자리에서 바로 인격 모독이다, 직업적으로 무시한다 해가지고 엄청 까이실 거예요. 말 조심하면서 사세요. 야, 너는 애가 왜 그렇게 버릇이 없어? 네가 이렇게 나오니까 내가 너한테 그런 소리를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할 말 다 하는 애가 어딨니? 진짜 처음엔 그렇게 안 봤는데 너 참 싸가지가 없다. 싸가지가 없어? 싸가지 없게 보셔도 소용없을 것 같네요. 어머님이 먼저 저한테 무례하게 말씀하시니 저도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뿐인데 그걸 싸가지 없다고 보시면 저도 더 할 말이 없어서요.
제 주변에도 어머님처럼 저한테 이렇게 무례하게 구는 사람 없어요. 제 말에 예비 시모는 잔뜩 화가 나서는 버릇이 없다느니 싸가지가 없어서 윗사람한테 말을 함부로 한다느니 더 막 뭐라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도 저는 계속 덩달아 지지 않고 맞섰어요. 그렇게 공방전을 막 벌이고 있던 중에 남자친구가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서 돌아왔죠. 화장실 갔다 와보니 저랑 예비 시모가 티격대고 있는 걸 보면서 엄청 당황하더라고요. 왜 그래요? 두 사람 무슨 일이에요? 아니, 얘가 내가 하는 말에 토를 대면서 따박따박 대들잖니. 너는 왜 이렇게 싸가지 없는 애를 만나는 거야, 어? 네가 뭐가 부족해서? 어머님, 너무 말씀을 다 건너뛰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머님이 먼저 저보고 의사 시다발이라고 하고 제 성격에 사회생활이나 제대로 하고 있냐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무례하게 먼저 말씀을 하시니 저도 거기에 대해서 대답한 것 뿐이고요. 저 봐라, 저 봐. 저렇게 싸가지가 없어, 제가. 엄마, 제발 그만하세요. 엄마가 먼저 실수하셨네. 간호사한테 시다바리가 뭐예요, 시다바리가. 그리고 자기도 그만해. 우리 엄마가 실수한 건 내가 사과할게. 그러니까 두 분 그만하세요. 그만하긴 뭘 그만해. 내가 정말 분해서 못 살겠다. 내가 살다 저렇게 막대 먹은 애는 처음 봐. 너 당장 쟤랑 헤어져라, 어? 안 그럼 내가 가만히 안 둬. 헤어지긴 뭘 헤어져요. 저 이 사람이랑 절대로 헤어지는 일 없어요. 내가 봐도 엄마가 다 잘못한 건데 왜 이 사람이랑 제가 헤어져야 되는데요. 안 되겠어요. 엄마 먼저 가세요. 빨리요. 엄만 집에 가서 저랑 얘기 다시 나눠요. 남자친구도 저희를 말리다가 도저히 안 되겠는지 예비 시모를 먼저 택시 태워 보내고 절 달래주는데 솔직히 분이 안 풀렸습니다. 왜냐하면 몇 번이나 남자친구한테 주의를 줬었거든요. 내가 어머님 또 한 번만 나한테 말씀 무례하게 하시고 나 함부로 대하시면 가만히 안 있겠다고 했지? 자기랑도 만나기 어렵다고 했잖아. 근데도 왜 내가 이런 상황을 겪어야 하는 건데. 미안해. 내가 어머니한테 몇 번이나 주의를 드렸는데 계속 저러시네. 이제 다신 이런 일 없을 거야. 내가 장담해. 나도 우리 어머니 많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거 알잖아. 조금만 이해해줘. 이제 이해해줄 수 있는 수준도 넘어섰어. 나 한 번만 더 이런 일 생기면 그땐 진짜 자기랑 결혼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하고 바로 파혼이니까 그렇게 알아.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이렇게 남자친구한테 엄포를 내놓곤 헤어졌습니다. 그때 이후로 남자친구가 진짜로 심각하다고 느꼈었는지 예비 시모한테 말을 했었나 보더라고요. 나중에 저한테 먼저 전화가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예, 너 아직도 많이 화났니? 네?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아니, 내가 저번에 너한테 말 좀 함부로 했다고 아직도 화났냐고. 내가 아들이 그날 집에 와서 하도 화를 내길래 가만히 생각해보니 좀 무례했다는 생각이 들더구나. 미안하게 됐다. 내가 좀 눈치 없는 거 너도 알잖니? 네가 좀 너그럽게 이해하고 넘어가라. 어차피 너도 나한테 그날 할 말 다 하지 않았어? 어머님, 정말 죄송한데요. 저 그날 기분 너무 나빴습니다. 저 나름 제 직업에 자부심 갖고 일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의사 시다발이라고 하시고 화가 난다고 저한테 싸가지 없다고 하시면서 그렇게 공격적인 말씀하시는데 누가 기분이 좋겠어요. 그래, 알았다. 생각해보니 내가 좀 경우가 없었어. 미안하다. 내 아들이 너한테 한 번만 더 그러면 나랑 인연도 끊겠대. 너랑 파혼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아주 엄청 사정을 하더라. 그러니 내 아들 좀 잘 봐줘. 나도 그날 일은 많이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으니 좋게 넘어가주고. 네, 어머님. 먼저 그렇게 사과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도 그날 기분 나쁘게 말씀드린 거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아유, 뭐 괜찮다. 내 말에 먼저 기분 나빴을 텐데. 됐다. 그럼 우리 이제 이걸로 다 풀린 거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남자친구가 한번 손을 써놓으니 그때부턴 예비시모가 저한테 사과까지 하고 너무나 잘 지낼 수 있게 됐어요.
정말로 그 이후부턴 저를 건드는 일이 없었고 오히려 사근사근 대하면서 잘해주길래 이 정도 관계라면 결혼할 수 있겠다 싶었죠. 그래서 그 뒤로는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가 오가면서 몇 개월 뒤에 상견례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날 지금까지와는 수준이 다른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터져버리고 말았죠. 상견례 당일날에는 처음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했어요. 그때 당시 예비 남편한테 갑자기 일이 생겼거든요. 그날이 주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거래처에 큰일이 터졌다며 회사에서 예비 남편이 꼭 필요하다면서 부르는 통에 잠깐 가서 일을 해결하고 오느라 예비 시부모님만 먼저 오게 됐습니다. 예비 남편이 없으니 제가 예비 시부모님 마중을 나갔죠. 근데 그때 마침 저희 부모님도 식당에 도착을 하셨는데 예비 시부모님이랑 도착하는 시간이 맞물려서 주차장에서 보게 됐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제 기분은 바닥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죠. 그때 당시 저희 아빠는 상견례를 마치고 오후에 계속 일을 하셔야 해서 업무용 차를 끌고 오셨어요. 그때 그 차를 보고 예비시모 표정이 완전히 똥 씹은 표정으로 바뀌는 것 아니겠어요? 왜 얼굴이 똥 씹은 표정으로 바뀌었느냐? 그건 바로 그때 아빠가 당시 몰고 왔던 차가 흙이 잔뜩 묻어있는 트럭이었기 때문이죠. 얼굴이 똥이 된 예비시모는 밖에서 양가 부모들이 다 마주친 덕에 인사까지 하는데 아주 떨떠름하게 인사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아이고, 밖에서 이렇게 미리 얼굴을 뵙네요.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예, 수고는 그쪽이 더 많이 하신 것 같네요. 저희야 깨끗한 승용차 타고 오느라 고생할 일은 없었는데 그쪽 두 분은 흙 잔뜩 묻은 트럭 타고 오시느라 아주 고생 많으셨겠어요? 제가 상견례 끝나고도 일을 좀 해야 해서 이렇게 트럭을 타고 왔네요. 그래도 트럭 탔다고 고생까지는 안 했습니다. 늘 타고 다니던 거라서요. 자, 이렇게 밖에 더 서 있지 마시고 안으로 얼른 들어가시죠. 예비 시모는 처음부터 무례한 행동을 보였어요. 여기에서 저희 아빠도 기분 나쁜 게 눈에 보였지만 그래도 제 예비 시모라고 꾹 참고 끝까지 예의를 차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 자리에서 깽판 칠 순 없어서 일단은 조용히 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선 한창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역시나 예비 시모는 호의적이지가 않았어요. 한동안 저한테 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무례하게 굴더라고요. 아유, 며느리 직업이야. 대학병원에서 간호사 한다고 괜찮게 봤었는데 사도는 그 트럭 몰고 다니면서 험한 일 많이 하시나 보네요. 예, 사람 일이 다 좋은 일만 할 수 있나요? 이렇게 트럭도 타면서 손수 험한 일도 해야 제 일에 더 자부심도 느껴지고 하더라고요. 초장부터 무례하게 구는 예비시모를 보면서 저나 저희 아빠나 슬슬 기분이 나빠지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예비시모가 또 한 번 아주 결정적인 한 방을 터뜨렸고 그때부턴 완전히 상견례가 초토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유, 그래도 그렇지. 이런 고급 한정식집에 저런 똥차가 웬 말인지. 사돈, 이런 고급 음식점에 쪽팔리게 저딴 똥차를 끌고 오시면 어떡합니까? 아유, 급 떨어져. 저희에 대한 예의도 없으시고 말이에요. 예비시모의 발언에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깜짝 놀랐어요. 특히나 저희 아빤 화가 잔뜩 났죠. 뭐요? 지금 말씀 다 하셨습니까? 네, 솔직히 말해서 이 결혼 시켜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 많이 했는데 오늘 보니 결혼 못 시키겠네요. 우리 아들이 뭐가 부족해서 이 다 낡아빠진 트럭이나 모는 집안에다가 장가를 보내야 합니까? 예비시모는 급기야 결혼을 안 시키겠다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결혼을 고민하고 있던 쪽은 제 쪽이었고 저는 예비시모의 그 똥 씹은 표정 때부터 이미 파혼을 확실하게 굳혔기 때문에 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아빠를 쳐다보면서 나도 파혼을 하겠다는 눈빛을 보냈죠.
사인이 맞아떨어진 아빠는 그때부터 아주 통쾌한 복수를 해주셨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파혼하시죠. 저도 그쪽처럼 경우도 없고 무식하게 사람 겉모습에 돈만 따져대면서 결혼 상대 찾는 사돈 싫습니다. 내 딸 그쪽 집안에 절대로 결혼 못 시켜요. 어머나, 누가 할 소리? 괜히 급도 안 되니까 변명하고 있네. 저기요, 어차피 그쪽 집안은 이 고급 한정식 집에서 밥 먹을 기회도 별로 없어 보이니 내가 오늘은 돈 내고 가겠습니다. 식사는 어디 거하게 함께 하시고 깔끔하게 정리하자고요. 예비 시모의 말에 우리는 모두 다 빵 하고 터지고 말았습니다. 왜냐고요? 이 식당이 우리 집 식당이었거든요. 아이고 배꼽 빠지게 사람 잡네. 아이고 웃겨라. 저기요. 어쩌죠? 나는 그쪽한테 우리 집 음식 팔 생각이 전혀 없는데. 뭐요? 우리 집이라니? 말 그대로인데 이제는 말귀도 못 알아들으십니까? 이 식당 제 겁니다만 내가 그 트럭 타고 온 게 우리 식자재 좀 급하게 가지고 올 일이 있어서 타고 왔던 건데 아주 잘 타고 온 것 같네요. 이렇게 인성 쓰레기인 사돈을 다 걸러내주니 말이에요. 내가 알아서 나가 떨어져 준 게 고마워서라도 우리 집 음식 좀 대접해볼까 싶었는데 도저히 안 되겠네요. 나는 우리 음식 당신 같은 인간한테 아까워서 못 주니까 당장 나가요. 썩! 웃기지 마! 이 고급 한정식 식당이 다 당신 거라고? 그래요. 내 거라고. 안 실장, 여기로 좀 와서 지금까지 내온 음식들 싹 다 가지고 가서 치우고 앞으로 내올 음식들 안 만들어도 돼. 그리고 여기 있는 인간들 아주 진상들이니까 당장 내보내고. 아빠는 급기야 식당 서비스 총괄을 담당하는 실장님에게 전화를 해서는 특단의 조치까지 취하셨어요. 그대로 쫓겨나간 시댁은 아주 난리가 났죠. 뒤늦게 일을 마치고 달려온 예비 남편은 초토화가 된 상견례 자리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뭐야, 또 왜 이래요? 무슨 일이에요? 엄마, 또 엄마가 그런 거예요? 네? 아니, 내가 뭘? 나는 뭐 크게 잘못한 것도 없어. 그냥 여기 이 식당에 흙 잔뜩 묻은 트럭을 타고 왔길래 그거 가지고 좀 뭐라 했더니 이런다? 뭐라고요? 어머님이 트럭 가지고만 뭐라고 하신 거 아니죠? 트럭 타고 온 거 보시고 이딴 집안에 어머님 아들 결혼 못 시키겠다면서 파혼하자고 하셨잖아요. 왜 그 얘기는 쏙 빼놓으시는 건데요? 예, 그건 내가 진심으로 그런 건 아니었어. 너도 생각 좀 해봐라. 내 아들이 장가 가서는 저런 트럭 몰고 장인 돕겠다고 빨빨거리면서 다니면 누가 기분이 좋겠니? 그래서 내 딴에는 기선제압한다고 그런 거지 진심은 아니었어. 그리고 여기가 사돈댁 식당인 줄 알았으면 더 안 그랬지. 사돈, 도대체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끝까지 개념도 없으시고 생각도 없으시네요. 그냥 빨리 나가시죠. 미안하지만 자네 얼른 자네 어머님 모시고 나가게나. 더는 볼 일 없으니. 아, 이봐요. 내가 그깟 말실수 하나 한 것 가지고 지금 삐쳐선 그래요? 진짜 내가 쟤 쪼잔한 거 보고 알았지만 지 아빠 쏙 빼다 닮은 거였네요. 그러니 자식이 보고 배우죠? 뭐라고요? 여보세요. 어디 지금 끝까지 해보자는 겁니까? 예. 급기야 전 예비 시모는 마지막 발악이라도 한다는 듯이 무례한 말을 막 내뱉었습니다. 진짜 사람이 막장까지 보이면 이렇게 되는구나 싶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남자친구도 화가 머리끝까지 났는지 자기 엄마한테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진짜 왜 이래요? 아니, 내가 뭘? 내가 여기가 사돈네 식당인 줄 알았니? 나도 몰랐잖아. 네가 그럼 미리 나한테 말을 했어야지. 네가 한마디도 안 하니까 내가 이런 거 아니야. 이거 말하면 또 엄마 설레발칠 게 뻔한데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었다고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제 인생에 걸림돌이 되실 거예요? 언제까지요? 그리고 이 식당이 장인어른 댁 식당이든 아니든 엄만 오늘 그렇게 행동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뒤로부터 예비 남편과 예비 시모의 공방전이 펼쳐졌고 우리는 그 꼴을 보는 것도 머리가 아파서 그 사람들 다 내쫓았어요. 그리고 저희 아빤 마지막으로
그 예비시모에게 아주 통쾌한 한 방을 날려주셨죠. 저기요, 아주머니. 가시기 전에 하나 구경이나 하고 가시죠. 제 트럭 말고 진짜로 제가 타고 다니는 차는 바로 옆에 있네요. 벤츠. 벤츠? 그래요, 벤츠. 저 차가 제가 평소 타고 다니던 차인데 처음부터 저걸 안 보여준 게 어찌나 다행인지 알아서 나가 떨어져 주니 고맙소. 그리고 이 식당에서 본인 아들하고 싸우는 것도 그만하시고 나가주시죠. 내 식당 마당도 내 소유 땅이라 당신 같은 인간이 있는 거 정말 싫은데. 아빠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 다 밀어내버렸어요. 그 뒤로 예비 남편이 저한테 매달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아버님, 용서해주세요. 저희 어머니가 실수했습니다. 제발 저를 봐서라도 좀 봐주세요. 아빠가 아니라 자긴 나한테 얘기를 해야지. 미안한데 나 이 결혼 못해. 내가 누누이 얘기했지? 어머님이 한 번만 더 나한테 이런 식으로 대하시면 나 자기랑 결혼 못한다고. 사람 쉽게 안 바뀌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 무례한 경우는 나 살다 처음 봤어. 앞으로 나 찾아올 생각하지 마. 그리고요, 어머님 때문에 당신 아들 파혼당한 거니까 앞으로 생각 잘하고 사세요. 계속 그렇게 지내시다간 아들 평생 장가 못 보내게 생기셨으니 저는 그렇게 그들을 무시하고는 싹 내보냈습니다. 저희 아빠나 엄마도 다 저를 지지해 주셨어요. 그렇게 우린 파혼을 하고 헤어지게 됐습니다. 그 뒤로도 당연히 예비 남편은 저를 찾아와서 미안하다고 다시 만나달라고 했지만 그 사람은 자기 엄마를 끊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시 만날 수가 없었어요. 결혼이라는 것이 남자 하나만 보고 하는 것도 아니고 결혼하고 나선 그 시댁을 계속 마주쳐야 하는데 전 그 예비 시모 같은 사람하고는 도저히 같이 알고 지내고 심지어 시모론 절대로 모시고 살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완전히 파혼을 하기로 했답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저희 아버지가 한 식당 말고 다른 식당을 추가로 내셨는데 그때 제가 간호사 일이 너무 힘들어서 일을 그만두고 아버지 식당을 물려받고서 일을 하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그 한정식 식당과는 거리가 좀 떨어진 다른 곳에서 제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새로운 주방 보조를 뽑게 됐죠. 그리고 그때 우리 가게로 면접 보러 온 사람이 기가 막힌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면접 보러 온 사람은 다름 아닌 바로 전 예비 시모였습니다. 전 예비 시모는 저를 보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가 왜 여기 있니? 제가 왜 여기 있긴요? 여기가 제 식당이니까 그렇죠. 아주머님은 왜 여기 계세요? 설마 면접 보러 오신 거예요? 뭐? 아주머니? 예, 그래도 우리가 인연이 있었는데 아주머니라니. 어쩜 그렇게 정없게 말을 하니? 저는 그 인연이 아주 끔찍하게 싫은데요. 더는 인연으로 남아있고 싶지도 않고요.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시나요? 그래. 아가. 미안해. 내가 그 전에 너무 무례했지? 정말 미안하다. 내가 했던 것도 생각 못하고 또 무례하게 굴었구나. 네, 아시니 다행이네요. 그치. 그럼 아가 지금이라도 우리 아들이랑 다시 결혼해주면 안 될까? 이렇게 다시 만난 김에 내가 빌게. 사정 좀 할게. 우리 아들이랑 좀 다시 만나줘. 내가 다시는 그때처럼 행동 안 하마. 지금 우리 아들 상황이 말이 아니야. 네? 아니 면접 보러 오신 분이 갑자기 그런 말씀은 또 왜 하시는 건데요? 죄송하지만 저는 댁 아드님이랑 다시 만날 생각 없습니다. 또 무슨 봉변을 당할 줄 알고 다시 만나래요. 양심도 없으세요? 아니야. 나 정말로 많이 바뀌었다. 옛날에 내가 아니라고. 고작 몇 개월이지만 나 정말로 많이 바뀌었어. 그게 있잖아. 우리 아들이 지금 너랑 헤어지고 정말 말이 아니다. 말도 못하게 폐인처럼 살고 있어. 전 예비 시모는
또 철없이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세게 나가는 것을 듣더니 그때부턴 갑자기 태세를 전환하곤 울고불고 하면서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진짜 상황이 가관이 아니더라고요. 예비 남편이었던 그 남자가 사실 연애를 하면서 저를 엄청 좋아했어요. 그러니 저희 아버지 병간호도 그렇게 열심히 해주고 했던 거였죠. 그만큼 공들였던 저였는데 자기 엄마 때문에 파혼을 당하고 나니까 그때부턴 완전히 나사가 풀려서는 망나니처럼 살았나 보더라고요. 집에선 깽판만 치고 자기 엄만 엄마로 취급도 안 하면서 아예 폐인으로만 살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직장도 그만두고 계속해서 폐인처럼 사는 듯 했나 보더라고요. 거기다가 계속 정신을 못 차리고 가진 돈도 막 술 마시는 데 쓰고 유흥가에서 여자들 만나는 데 쓰면서 인생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면서 가지고 있던 돈도 다 탕진을 한 거였죠. 그걸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전 예비 시모가 정신 못 차리는 자기 아들이라도 책임지고 먹여 살리겠다면서 식당 일을 알아보러 온 거였습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전엔 아들이 용돈도 넣어주고 집안에 생활비도 넣어줬었는데 이젠 그런 것도 없으니 전 예비 시부가 벌어오는 돈만으론 생활도 안 돼서 여기저기 일을 다니고 있는 거였어요. 근데 안 받아줬어요. 왜냐하면 또 언제 사람이 바뀔지 모르니까요. 저는 면접 기회도 주지 않고 바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내가 지금 사정이 이래. 우리 아들 때문에 나도 우리 남편도 정말 하루하루가 다 피말라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아들 좀 다시 만나주면 안 될까?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동안 아주머니가 저한테 한 행동이나 그날 우리 아빠한테 한 무례한 행동 생각하면 아직도 화가 나니까요. 사람은 돈이 다가 아니에요. 가진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고요. 근데 아주머니는 너무 많은 걸 놓치셨어요. 안타깝네요. 그 어리석음에 아들도 결혼 못 시키고 그렇게 폐인까지 만드셨으니. 이젠 평생 팔자에도 없으셨던 식당 보조일까지 하게 생기셨네요. 그러게. 내가 미련했지. 내가 어리석었어. 아가, 그럼 내 아들이랑은 다시 안 만나도 좋으니까 나 여기에서 일 좀 시켜주면 안 될까? 내가 여기에서까지 떨어지면 더 갈 곳이 없어. 평생 식당 일이라고는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라 어딜 가도 만날 실수만 하니 날 받아주는 곳이 없어. 그렇다고 내가 기술이 있어서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제발 나 좀 받아줘. 나 정말 열심히 할게. 죄송하지만 그런 수준이라면 저도 안 되겠는데요. 저희 식당이 워낙 장사가 잘 돼서 주방이 바쁘게 돌아가야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실수 남발하시면 제가 장사도 안 되고 무척이나 곤란해지지 않겠어요? 죄송하지만 일을 그렇게 못하시면 저희 식당에서도 쓸 수가 없겠네요. 돌아가 주세요. 아가, 다시 한 번만 생각해줘. 제발. 우리 집 이번 달 생활비도 많이 부족해. 지금 우리 아들이 내 남편이 벌어오는 돈까지 다 술 마시는 데 쓰고 있어서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하단 말이야. 우리 그전에 인연도 있으니 제발 한 번만 봐줘. 응? 아니요. 못 봐드리겠는데요. 저한텐 그 인연이 정말 끔찍한 인연이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전 아주머니 쓸 생각 없으니까 당장 나가세요. 당장. 나 정말로 이제 돈 가지고 무시 안 할게. 내 꼴이 이런데 어떻게 무시를 하겠어. 사장님, 제가 정말로 잘할게요. 그러니 사람 하나 살린다는 셈 치고 사람 좀 써주세요. 네? 사장님이요? 아, 권력이 이렇게 좋은 거였네요. 아주머님께 사장님이라는 소리에 존댓말까지 듣게 되니. 그래도 안 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나가주세요. 급기야 전 예비시몬 저에게 사장님이라며 존댓말까지 했어요. 그러면서 본인 말로는 이제 절대로 돈 가지고 저 무시하는 법 없을 거라고 했는데 사람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저도 더는 인연을 끌고 가고 싶지도 않았고 전 예비 시모만 생각하면 아직도 화가 났었기 때문에 면접의 기회도 주지 않고서 내쫓아버린 거였어요. 그렇게 또 통쾌한 복수를 한번 하고 나니까 그제서야 묵은 채증이 다 내려간 것 같더라고요. 사람 이름 모른다더니 진짜로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물론 그 전에 남자친구가 좋은 사람인 건 맞았지만 연애를 하면서도 자기 엄마한테 끌려다니는 모습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사람과 전 예비 시모가 쉽게 고쳐질 순 없을 거라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고려해서 파혼을 결정한 거였기 때문에 지금 그 선택에 후회는 없습니다. 게다가 그 헤어진 걸로 인해 폐인이 돼서 여기저기 유흥가에 다니는 남자라면 더더욱 전 사절이에요. 이 말도 저희 부모님께 전해드렸더니 엄청 놀라워하시더라고요. 사람 이름 모르는 거라더니 원수를 그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게 될 줄 누가 알았겠냐 하시면서 오히려 저한테 잘했다고 해주셨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뒤로 오히려 너무 잘 지내고 있어요. 새로운 주방보조 이모님을 뽑았는데 일을 너무 잘해주고 계시거든요. 저희 아빠는 여전히 한정식집 운영하시면서 잘 지내고 계시고요. 저도 아직까지 연애를 하고 있진 않지만 오히려 그 사람이랑 헤어지고 나서는 소개팅이나 절 좋아한다며 다가오는 사람들도 다 스펙도 좋고 괜찮은 사람들이 많아서 연애에 대해 천천히 사람을 살펴보면서 생각해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제가 맡은 식당도 운영이 잘 되면서 더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중이랍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사연을 쓰고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혹시나 주변에서 돈 때문에 아니면 고쳐지지도 못할 성격 때문에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루빨리 정리하시길 바랄게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감싸고 하는 것이 때로는 멋진 성인군자의 모습일 수도 있지만 나중에는 그게 나를 갉아먹는 일이 돼서 오히려 더 힘들어지게 되는 지름길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도 저처럼 현명한 선택하시고 행복한 날들 보내시길 바랄게요. 앞으로 저도 더 좋은 사람이랑 연애하고 결혼까지 해서 더 행복하게 잘 살게 될 미래를 보낼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보내주세요. 저도 여러분들의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멀리서 기도하며 응원하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